아화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실 참 불쌍한 친구죠. 어릴 적 어머님은 투신 자살을 하셨고 어머니도 아화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친구 인생은 말 그대로 뒷골목 인생이죠. 하루하루가 폭풍 같은 삶입니다. 내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일 것 같은 삶을 사는 남자, 그리고 그만의 폭풍 같은 사랑 이야기. 이번 영화 천장지구입니다. 어느 날 조직 보스의 보석금을 위해 아화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보석상을 터는 조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죠. 모든 일이 사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화는 그럭저럭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길목에서 위기에 몰린 아화는 길을 가던 여성 인지를 붙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녀와의 첫 만남입니다. 그렇게 그는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비록 뒷골목 인생이었지만 아화는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의 접선 현장, 라바의 눈에 띄었던 건 아까의 그 인질입니다. 하지만 아화는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라바 일행을 겨우 돌려보냅니다. 겁에 질린 여성은 도망치려 했지만 저 건장한 남자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화의 툭 던진 한마디는 이 지옥 같던 상황을 그나마의 안도감으로 바꿔줍니다. 여성의 이름은 조조였죠. 매우 부유한 집의 외동딸이었고 평생 아화 따위와는 얽힐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얽히게 되죠. 목격자로서 그녀는 다시 아화 앞에 서게 되는데요. 명백히 그가 범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혼란이 시작되죠. 라바 일행은 그녀를 죽여 후환을 없애려고 하지만 의리 청년 아화가 그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된 도망 끝에 아화가 따르던 칠형의 도움으로 라바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화는 생각했죠. 미안한 거였습니다. 본인이야 폭풍 같은 삶이지만 멀쩡한 처자까지 뜬금없이 고생을 시키는 거니까요. 아화는 고함을 지르며 그녀를 떠나보내는데요.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아화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친 사내였고 자신을 인질로 삼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는 걸 봤으니까요. 아화는 계속 그녀를 거부했지만 오늘이 생일이라는 그녀의 복받치는 울음에 어느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 남녀간의 사랑에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태어난 나를 모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정해주면 되고 아화는 좀 더 하얗게 되고 조조는 좀 더 검게 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던 그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던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즐거웠고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역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조 덕분에 아화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난생 처음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모들에게 소개도 시켜줍니다. 하지만 아화 주변은 언제나 폭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큰형님이 부상을 당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조직의 복수를 위해 내키지 않았지만 그도 가야 했습니다. 그 뒤로 조조와 아화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조조는 아화를 찾고 찾아 마카오까지 찾아가는데요. 아화는 모든 게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을 죄던 현실을 잠시 벗어나 같이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조조 부모님은 납치 신고를 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조의 현실이었고 아화에게 남은 현실이 구렁텅이는 더 컸습니다. 조직의 내전이 시작된 거죠. 아화가 따르던 치령은 칼을 맞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아화는 라바에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아화는 이제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피가 나는 상황에서 뭔가 안 좋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조조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조는 그를 보자마자 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화를 따라 나서죠. 현실이 이 둘을 사로잡지 않게 아화는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보지만 그의 상태는 현실이었습니다. 아화는 조조와 서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조조를 뒤로한 채 길을 떠나게 되죠. 아화가 현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현실이 아화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화는 치령의 복수를 위해 라바 패거리들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싫든 좋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그가 살던 세계의 방식이었고 그가 행해야 할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라바를 죽이던 살리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런 그의 삶이 닷간에도 계속 흐르던 핏물과 같았습니다. 순백의 하얀 조조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화의 이상이었고 이루지 못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화를 찾아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천장지구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